자, 이번 시간에는 식중독에 대한 특징을 요약한 그 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모넬라 같은 경우에 토양이나 물에서 장기간 생존이 가능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도 생존할 수가 있죠. 오염원은 사람, 가축, 분변, 곤충 등에 널리 분포가 되어 있고, 분변에 직간접적으로 오염된 식품이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균종에 따라서 다양한데 8에서 48시간, 증상은 복통, 설사, 구토예요. 예방법으로는 계란이나 생육은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조리에 사용된 기구 등은 세척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해야겠죠. 육류의 생식을 자제하고 74도씨 1분 이상 가열을 해야 합니다. 장염 비브리오 해수온도 15도씨 이상에서 증식을 하고 2에서 5%의 염도에서 잘 자라고 열에 약하죠. 주로 6월에서 10월 사이에 급증합니다. 어패류, 생선회 등 오염된 어패류를 취급한 칼, 도마 등 식기구류가 오염원이 될 수가 있고, 잠복기가 평균 12시간이에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 구토이고, 어패류는 수돗물로 잘 씻어야 되고, 횟감용 칼과 도마는 따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오염된 조리기구는 10분간 세척하고 소독하여서 2차 오염을 방지해야겠죠. 병원성 대장균인 O157, 소량으로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가 있고 독소를 생산하여 식중독을 유발합니다. 심할 경우에 용혈성 요독증으로 사망할 수가 있어요. 환자나 동물의 분변에 즉 간접으로 오염된 식품이 오염원이 되고 오염된 칼, 도마에 의해서 다져진 음식물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12에서 72시간, 증상은 설사, 복통, 발열, 구토이고 예방법으로는 조리기구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2차 오염을 방지해야 합니다. 생육과 조리된 음식물을 구분해서 보관하고 다진 고기는 중심부까지 74도씨 1분 이상 가열을 해야 돼요. 이 병원성 대장균 같은 경우에는 다진 고기가 들어가 있는 음식물이 가장 많이 먹는 것이 햄버거죠. 그래서 햄버거를 잘못 먹으면 O157에 걸릴 수 있어요. 황색 포도상구균, 독소를 생산하여서 식중독을 유발하고 독소는 100도씨에서도 파괴가 안 됩니다. 건조한 상태에서도 생존이 가능하죠. 사람 또는 동물의 피부, 점막에 널리 분포하고 화농성 질환자가 취급한 음식도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잠복기는 한 5시간 내이고 평균 3시간이죠. 증상이 구토, 복통, 오심이에요. 개인위생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 화농성 질환자는 음식물 취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물 취급 시 위생 장갑을 사용하고 위생복과 위생 모자를 착용을 해야 합니다. 보툴리늄, 포자를 형성하는 균으로 가열하여도 생존이 가능해요. 혐기성 세균이고 운동신경을 마비시키는 치명적인 독소를 생성을 하죠. 병이나 통조림이 오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잠복기는 8에서 36시간이고 증상은 현기증, 두통, 신경장애, 호흡곤란이 나타납니다. 예방법을 보면 병이나 통조림, 레토르트 제조 과정에서 멸균 처리를 해야 되는데 120도씨 4분이에요. 의심되는 제품을 폐기해야겠죠. 통조림이 너무 부풀어 있거나 어디가 찌그러져 있거나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가 햄 같은 경우에도 그거를 밀봉을 개폐해서 그 자리에서 다 먹던가 아니면은 다른 용기에 보관을 해서 하루 안에 다 먹어야 돼요. 냉장고에 넣어 놓는다 하더라도
안 그러면은 보툴리늄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바실러스는 포자를 형성하는 균으로 가열에도 생존을 할 수가 있죠. 구토형과 설사형으로 나뉘고 자연계에 널리 분포해서 토양이나 공류, 채소류에 존재합니다. 구토형하고 설사형으로 나뉘고 있고 공류하고 채소류는 잘 세척을 해야 돼요. 조리된 음식을 장기간 실온에 방치하지 말고 냉장 보관을 해야죠. 그 다음 리스테리아인데 저온에서 생장이 가능하고 살균 안 된 우유, 치즈, 생육, 생선류가 오염원이 됩니다. 위장관성하고 침습성으로 잠복기가 나뉘어지고 증상으로는 발열, 근육통, 오심, 설사, 임산부에서 유산이 되고 사산이 유발되니까 임산부는 특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살균 안 된 우유 섭취 금지해야 되고 냉장 보관 온도 관리도 철저히 해야죠. 식육이나 생선류를 충분히 가열해서 조리를 해야 합니다. 자,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장관에서만 증식해요. 자연환경에서 장기간 생존 가능하고 겨울철에 많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먹고도 노로바이러스가 많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 한눈에 보이도록 저장돼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직접 꺼내잖아요. 근데 물론 위생적으로 잘 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스크림을 먹고 많이 응급실로 많이 옵니다. 사람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식품, 감염된 사람에 의한 2차 감염. 잠복기는 한 24에서 48시간 정도 되고 증상은 오심, 구토, 설사, 복통, 두통이에요. 오염된 해역에서 생산된 굴 등 폐류 생식 금지. 어패류, 가열후 섭취 85도씨 1분 이상. 개인위생 철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겨울에 석화를 많이 먹으러 가죠. 그때 생굴을 되도록 먹지 말고요. 그 다음에 익힌 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구워서 먹잖아요. 굴 같은 거. 근데 이것도 잘 익히지 않으면은 노로바이러스에 잘 걸려요. 개인위생이 철저해야 되고 채소류 전 처리 시 수돗물 사용하고 지하수 사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오염원을 관리를 해야겠죠.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 포자를 형성해서 가열해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산소가 없어도 생존하고 동물 분변, 토양에 존재하고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수프, 국, 카레 등을 방치할 경우에 오염원이 될 수가 있어요. 잠복기는 8에서 12시간, 증상은 설사, 복통, 가벼운 증상 후에 회복이 되고 대형 용기에서 조리된 국 등은 신속히 제공을 해야죠. 식은 경우에 재가열하고 보관 시 재가열 후 냉장 보관을 해야 합니다. 여신이야 저온에서도 생장 가능하고 열에 약하죠. 동물의 분변에 직간접 오염된 우물 그리고 약수. 산에 가면은 예전에는 약수터에서 약수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많이 감염이 되어 있어요. 특히 잘못 먹으면 여시니아 균이 침입을 합니다. 잠복기가 평균 2에서 5일,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이 나타납니다. 예방법으로는 돈육 취급 시 조리기구, 손세척, 칼 도마는 채소류와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이러면서 2차 오염을 방지하고 가열 조리 온도를 준수하고 수돗물을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화학적 식중독. 식품의 정상 성분 이외에 농약이나 유해약품 등이 잘못해서 식품에 들어가게 되거나 음식물의 조리나 보존에 사용되는 기구나 용기 등이 불량해서
식품 중에 독성 물질이 혼입하게 되어 식중독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화학적 식중독이라고 합니다. 각종 유독 화학 물질이 고의나 우연 혹은 잘못에 의해 들어감으로써 일어나는 식중독을 말하고 기구, 용기, 포장에 의한 식중독, 식품의 제조와 가공을 용이하게 하고 보존성을 높이고 상품의 가치와 영양적 가치를 증강시키는 데 사용되는 감미료, 조미료, 착색료, 향료, 방부제, 산화방지제 등에 의한 식중독이 있어서 이들 식품 첨가물로 사용되는 화학약품이 불량품이거나 불어약품인 경우에는 이를 함유하는 음식물에 의해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유해성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을 보면 비소라든가 그 다음에 수은 같은 경우 혹은 인 이런 거는 이제 농약, 그래서 중독 경로를 보면 농약 첨가물에서 식품으로 옮겨져요. 인 같은 경우에는 농약 잔류물에서 식품으로 오용을 해서 살포 작업 시 중독이 되고, 수은 같은 경우에도 농약 잔류물 살포 시 이제 중독이 되죠. 그 다음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입니다. 동물성에 의한 식중독, 식물성에 의한 식중독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성 같은 경우에는 보고의 난소, 간, 고환, 위장, 피부에 함유된 테트로도톡신. 보고를 먹고 싶으면 전문가, 보고 전문 요리사가 하는 그러한 식당에 가서 드셔야 됩니다. 홍합의 간 등에 있는 미틸로톡신, 홍합도 잘못 먹으면 미틸로톡신에 감염돼요. 굴과 모시조개의 베네루핀에 의한 식중독. 자, 거기 균이 베네루핀이죠. 그 다음에 식물성에 의한 식중독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감염되어서 오는 것이 독버섯이에요. 산도 많고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산행을 하다가 버섯이 많이 그 나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저거는 내가 먹는 버섯이랑 똑같으니까 저거 좋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먹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마톡신에 의한 중독이 가장 흔하고 출혈성 위염, 급성 심부전, 간부전까지 초래하면 심하면 익스파이어를 할 수도 있어요. 사망률이 70%에 이를 정도로 아주 높습니다. 이 독버섯을 섭취한 경우에 보통 30분에서 12시간 내에 두통이나 구토, 발진, 오심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죠. 자, 맥각 중독, 감자에 싹에 있는 솔라닌, 부패한 감자가 아니라 감자 싹에 있는 솔라닌, 덜 익은 매실에 있는 독소, 청매 중독이라고 하고 독미나리에 시큐톡신이 있어요. 그 다음에 리신에 의한 피마자씨 중독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를 보면은요, 보고에는 뭐가 있다 그랬죠? 테트로도톡신이 있다 그랬어요. 구토, 설사, 지각 이상, 언어 장애가 오고 시력 장애, 호흡근 마비가 오면 의식이 불분명해지죠. 증상이 의식 명료가 아니라 요거 고치세요. 의식이 불분명해지고 보고의 난소나 고환, 내장, 피부를 잘못 섭취하면 중독이 됩니다. 잠복기가 1시간에서 2시간, 일반적으로 감수성이 있고 면역은 없어요. 겨울에 많고 유행 없고 발병률이 한 60%. 홍합은 미틸로톡신이라고 했죠. 말초신경, 호흡중추가 마비됩니다. 굴 조개에 있는 베네루핀은 권태, 오한, 구토, 두통,
그 다음에 뇌 증상이 일어나요. 버섯류에 무스카린이 있어요. 무스카린, 위장형은 구토설사, 허탈, 콜레라형이 위장의 경련, 황달, 창백을 동반하고 뇌 증상이 신경장애, 근육강직, 침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스카린의 증상은 이제 세 가지로 나뉘어지죠. 7월에 많고 유행은 없고 발병률이 한 100%예요. 먹으면은 잘못 먹으면은 이거는 뭐 즉각 걸리죠. 자, 감자에 싹이 나 있는 거 솔라닌이에요. 복통, 허탈, 현기증, 심하면 호흡 중추가 마비가 됩니다. 여름철에 먹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싹이 난 감자는 도려내거나 아니면은 그냥 버리는 게 낫죠. 그 다음에 덜 익은 매실, 청매라고 하죠. 여기에 아미그달린이라는 그러한 독이 있어요.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두통, 지각 이상. 생으로 먹지 말고 가열로 이제 파괴를 해야 되죠. 독초에는 식물성 알칼로이드가 있는데 위장염형, 침흘림, 신경형, 동공산대, 심하면 호흡마비까지 옵니다. 맥각에 에르고톡신이 있는데 임산부의 경우 조산, 유산, 위통, 구토, 경련을 일으켜요. 자, 동미나리에는 식큐톡신이 있습니다. 구토, 복통, 설사, 호흡곤란, 동공산대, 간대성 경련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은 이 보고와 만약에 어떤 물질과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그 독, 예를 들면 보고는 테트로도톡신, 굴 베네루핀, 버섯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의 싹은 솔라닌, 청매는 아미그달린, 맥각은 에르고톡신, 동미나리는 식큐톡신 이렇게 해서 외워 두셔야 합니다. 곰팡이 독성에 식중독이 있어요. 이거는 발암물질로 알려져서 간암을 일으킵니다. 아플라톡신이죠. 땅콩이나 옥수수, 콩, 보리 등에 오염되어서 나타납니다. 자, 그렇다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일단은 청결해야 돼요. 그래서 손 깨끗한 복장, 청결한 조리기구와 조리 환경 등의 청결이 가장 중요하고, 자, 손 씻기. 손을 바르게 씻는 방법은 비누 거품을 충분히 내어서 손과 팔을 꼼꼼히 문질러 닦고 미스근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도록 합니다. 손가락 끝, 손가락 사이, 손톱용 브러쉬를 사용하여서 손톱 밑도 깨끗이 씻어야 하고 씻은 후에 일회용 종이 타월이나 손 건조기를 이용하여서 물기를 건조시키도록 해야죠. 올바른 손 씻기 방법으로 비누를 사용하여서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었을 때 99.8%의 세균 제거 효과가 있습니다. 조리실 및 조리 설비 청결이에요. 식품과 식기류의 보관 설비는 모두 바닥에서 50c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해야 되고, 조리대와 조리 시설은 부식성이 없는 스테인리스 스틸이 좋죠. 세척시설과 종업원 개인위생을 위한 수세시설을 따로 갖추어야 하고, 또 조리실에서 흡연이나 음식 섭취를 금해야 합니다. 온도와 시간관리, 식품위생관리의 중점관리 사항이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재료를 구입해서 신속히 조리하거나 식품을 조리하였을 때 장시간 방치하지 말고 신속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열조리 식품은 중심부가 74도씨 이상으로 1분 이상 가열해야 하고, 식품용 온도계를 사용해서 온도와 시간을 기록하고 모든 가열조리 시 온도 확인을 하도록 합니다. 뜨거운 음식은 60도 이상으로 보온하고 찬 음식은 4도 이하로 냉장 관리해야 되죠. 4도에서 60도씨의 온도는 식중독의 균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온도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물 보관 시 특히 주의해야 하고,
냉장고는 주기적인 온도 관리를 통해서 올바른 냉장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한 식품 섭취 방법의 첫 번째가 청결 유지예요. 식품을 다루기 전과 조리하는 중간에 손을 자주 씻어야 합니다. 화장실에 다녀온 후 반드시 손 씻고 식품 조리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 및 표면을 깨끗이 세척하고 소독해야 되죠. 조리 장소와 식품을 곤충이나 해충 및 기타 동물로부터 보호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의 분리, 익히지 않은 육류, 가금류 및 해산물을 다른 식품과 분리를 하고 칼이나 도마 등의 조리기구는 가열한 식품과 비가열 식품용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익히지 않은 음식과 익힌 음식 간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식품은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완전히 익히기. 식품 중에서 특히 육류, 가금류, 계란 및 해산물은 완전히 익히고 수프 및 스튜와 같은 식품은 반드시 70도까지 가열을 해야 합니다. 조리되었던 식품은 완전하게 재가열을 해야겠죠. 안전한 온도에서 보관하기. 조리한 식품은 실온에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안 됩니다. 조리한 식품 및 부패하기 쉬운 식품은 즉시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한 식품은 먹기 전에 뜨거운 상태, 즉 60도씨 이상으로 유지를 해야 합니다. 냉장고 안이라도 식품을 장기간 보관하지 말고 냉동식품을 실온에서 해동하지 말아야겠죠. 그 다음 안전한 물과 원재료 사용하기. 안전한 물 사용하고 신선하고 질 좋은 식품을 선택하고 살균 우유와 같이 안전하게 가공된 식품을 선택하고 과일이나 채소는 가열 조리 없이 그대로 먹을 경우에 잘 씻어 먹어야겠죠.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사용을 금지해야 됩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